바라는 바가 없어도 풍경이 그림이 되고 소리가 되고 시가 되고 사진이 되는 여여산방 시인 양문규가 예술가들을 초대합니다. 예술이 향연 자연 속에서 마음껏 마음 산책 즐기면서 새 생명을 얻어가는 아름다운 예술 작업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여산방 초대받은 예술가는 모두 7명. 체움과 비움을 스케치하는 화가 강호생.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자연환경 설치 작가 박형필. 신명의 가락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꾼 조동원. 화폭에 펼치는 연꽃 세상 화가 김은숙. 카메라에 담는 자연과 생명 사진작가 심재분. 자연 드로잉을 즐기는 미술작가 강희준. 그리고 여여산방의 주인장 시인 양문규. 제멋에 사는 예술가들의 특별한 동행 시작합니다. 바다 저 끝 어딘가 사랑을 찾아서 그야말로 첩첩산중. 자연 그대로 머물러 여여하다는 이곳에 바다의 큰 고래 개성도 외모도 다양한 7명의 예술가들이 초대됐습니다. 첫날은 5박 6일간 창작 공간이 될 산방 주변을 둘러보는데요. 아 좋네. 이게 산방아 산방아 향이 죽입니다 죽여. 저처럼요? 산방아. 길을 만들며 가야 할 만큼 거친 숲속이지만 예술가들의 호기심은 말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거 나팔일 것 같아, 나팔. 이거는 이제 부러져서 새로 난 거야.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뭐 폼을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책 잎에다 하는 게거든요. 산딸기 하나도 이렇게 멋스럽게 두고 먹으니 맛있을 수밖에요. 그리고 추억은 덤입니다. 아 이게 소금나무인가? 창꽃을 아버지가 꺾어 오시면 그걸 그냥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 또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솔 위에 그 순이 올라온 고기를 잘라가지고 겉껍질을 벗기면 그게 이제 송고라고 하는데 아이고 아까 또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고향이라 이렇게 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는 거야 이게. 그 이제 송고 이렇게 벗겨 먹고 그래서 뭐. 그걸 많이 씹어서 제가 턱이 이렇게 저는 앞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길을 걸으면 친구가 된다고 하죠. 낯선 이 숲길을 함께 걸으며 7명의 예술가들도 친근해졌는데요. 맑고 깨끗한 풍경에 작가들의 마음도 동화돼 갑니다. 여기 물은 그냥 아무 뭐 다 먹고 이 동네 사람들이 자체 물을 먹으니까. 이분들이 처음 만난 분들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 월정사 가는 그 길목에 그 전나무 숲에 그거를 뵀는데 너무 선생님 생긴 모습하고 또 그 자연 미술이 어쩌면 그렇게 반전이에요. 반전. 저는 막 어떤 작품 보였어요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작품에 대한 의욕도 넘칩니다. 많이 할 거예요. 산도 그리고 연꽃도 그리고 사랑도 그리고 하늘도 그리고 사랑? 응, 사랑도 그리고 사랑을 그리는 거 보세요 나중에 사랑을 어떻게 그렸나. 그러니까 이 자연과 내가 두 객체가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고 같이 동화되고 우리 선생님들의 이런 목소리를 듣고 같이 이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지 않느냐 뭐 이런 거. 숲속에서의 첫 만남. 작가들의 발걸음이 경쾌하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만은 아니겠죠.
여여 선방으로 돌아온 7명의 작가들은 과연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갈까요? 발빠른 심재분 작가는 필름 카메라를 들고 출사에 나섰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 디지털 인화를 안 하고 흑백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인화해서 현상에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옛날 그 맛을 그냥 고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셔터 한 번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데요. 소리꾼과 풍경이 있는 이곳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요런 저기 갈 때요 느낌 좀 한번 보세요. 동글동글. 틀리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역시 작가의 시선은 다르군요. 강희준 작가는 오전 내내 돌을 쌓으며 씨름하는 중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지금 어떤 작품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게 돌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보니까 라인이 이렇게 있는 듯해. 그래서 이거를 큰 거서부터 주변에서 큰 거, 작은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해서 선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 쌓으려고요. 이렇게 많은 돌을 하나하나 쌓아 작품을 만든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 주변에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는 못 하시는 거죠? 더 의미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데서 저기 단계별로 여기다가 뭔가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오브제가 돌인 만큼 힘도 노력도 몇 배는 드는데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여기 받치면 돼요. 여기다가 얇은 거를 여기 이 역시 작품의 일부. 여기를 보니까 요 절개지에 이게 돌들이 이렇게 쭉 떨어져서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무의미하게 이렇게 된 거를 나의 어떤 흔적을 남긴다는 그런 뜻으로 그거를 주변에서 돌을 크기별로 이렇게 점점 작아지게 해서 선을 만들어 나가는 게 자연 드로잉. 그러니까 자연 드로잉인데 돌을 가지고 하니까 돌 드로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돌 드로잉으로. 자연 미술가 강희준이 그리는 돌 드로잉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놀랍게 쌓아올린 이 돌들을 보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어이 춘향이, 내가 들어가서는 사또께 잘 일러줄 터이니 안심하고 그냥.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이 된 숲속. 이곳을 우리 가락으로 채운 주인공은 바로 소리꾼 조동원입니다. 병서일서도일사 장영방웅이 하야 큰 마성이 진동하며 거들거리고 들어간다.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다는 소리 공부의 길. 깊은 골짜기를 가득 채운 가락에서 조동원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수박등 하나 쓰며 쇠집이는 갈줌 페리줌 집배어 차고 대하일은 저 방자 세수똥을 방에 놓고 육삼똥 일어나인 양금 뼈 산 공부에 익숙했던 그가 이번에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산천을 바라봐 신영급 장고동 보소 키 크고 길 잘 걸고 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또 자연에 대한 그 예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않을까 해서 강호생 선생님 그림을 소리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수기생이 나 소리꾼 조동원의 바람이 전해진 것일까요? 행수기생이 나간다
두목이 다 죽어난다 들어가자. 화폭에는 소리가, 소리에는 경쾌한 붓의 리듬이 살아나 또 하나의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가능한 한 지금 비움으로써 그것을 완성에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제가 그동안 줄곧 그리던 방식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하는 예술 역시 비움으로 채워지고 채움으로 비워지는 수묵화를 닮았습니다. 허전했던 여여산방 연못이 향기로 채워지는 중입니다. 남자가 사는 집에 꽃을 선물했으니까. 풀밖에 안 자라고 있는데 지금 꽃이 온 거지. 그것도 연꽃이. 연꽃이. 속리산에 사는 김은숙 화가가 귀하다는 연꽃을 선물로 가져왔는데요. 새 연못을 미처 채우지 못한 양문규 시인에겐 더없이 고마운 선물이죠. 선물한 사람의 마음만큼 향기롭게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연은 연과 함께 연밥씨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연이라고 하고 이렇게 낮게 피는 거 연밥씨 안에 없는 것을 수연이라고 그래요. 혼자라면 엄두도 못 냈을 작업인데 함께하니 금방이네요. 연꽃만큼 진한 예술가들의 향기가 연못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새 출출한 저녁 시간. 이렇게 푸짐한 재료는 어디서 구해왔을까요? 이거 여기서 캔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저녁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원사를 하든가 아니면 농부의 마누라가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요. 저희 집에는 풀이 한 폭이 있다. 절대로 용서 못해. 개성 만점 7명의 작가들이 함께 준비한 첫날 저녁. 시원한 막걸리에 손맛으로 차린 음식들이 그야말로 건강식인데요. 한마음 한뜻으로 식사 준비를 하고 보니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해피 뉴 이어 미리 크리스마스. 여기 제 멋대로 그 예술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나갔는지 여기다 한 6개월은 그래도 해놔야죠. 2차 나오기 전까지. 문자식으로. 매우 감사합니다. 매우 행복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은숙 보살님 짱이다. 그럼 나 보살이야? 나 보살님. 여자야 그냥. 응? 아니 어제는 뭐라 그랬지? 나 잊어먹었네. 꽃이야 꽃. 하셨냐? 내가 아들이었으면 복선이라고 이름 지으려고 지어놨대요. 근데 딸로 태어나서 이름을 은숙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를 복천으로 쓰고 있어. 안동이라고 그러니까 태어난 고향 우리 거기가 유구예요. 유구 공주. 그래서 마곡사. 나는 그냥 호를 유구. 아이고 유구 선생. 평평한 땅입니다. 딱이다. 또는 달지자를 쓰고 갈지자. 네. 지자를 많이 써. 평평하게 간다. 진짜 조사로 많이. 자, 그다음에 우리 저 안동 저 박형걸 선생님은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제가 시켰습니다. 자연미술가 자 안동의 안 자한 선생님. 자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자 빨리. 자 우리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시작하니 출발부터 예감이 좋네요. 선생님 보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연꽃 세상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아직 보면 응. 이게 연꽃 모양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지금. 그러네. 보셔봐. 이렇게. 거기에 돌들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그래서 그거를 돌을 이렇게 세우고서 작가들은 다른 장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소통의 첫 시간, 자연 미술부터 출발합니다.
돌과 사람과의 어떤 그런 연결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에요. 바닷가인데 바닷가에서 이제 그 진흙이 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흙 뻘을 이 안에 바닷가의 평범한 풍경도 작가가 보면 다릅니다. 진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워다가 이렇게 달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한참 후에 이제 파도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쓸리면은 이렇게 뭔가 이제 싹 이렇게 진흙이 없어지는 그런. 저희들이 상도 받고요. 그래서 한 30개국에 30팀 정도 이렇게 와서 하는데 많죠. 이게 대들 뽀였습니다. 이게. 광활한 자연을 주제로 자신만의 창작 세계를 펼쳐가는 자연 미술 작가들. 그들의 새롭고 놀라운 예술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저녁입니다. 자연 속의 외딴 산골 여여산방의 둘째 날입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자라는 것도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통신도 어렵다는 이곳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진 풍경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봐봐 99개 해봤어. 지금 99개. 그런데 의외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풀이지? 딱 갈라주면 씨가 그냥 있던 게 이 안에 이게 덧인데 딱 나가잖아. 붙이는 거야. 오케이. 나왔어. 하나. 산방 뒤쪽 공간. 어제에 이어 어김없이 이곳에는 박형필 작가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구한 나무 조각을 활용해 풍경을 만드는 중인데요. 이게 이렇게 벗겨진 것도 재밌네. 요거. 응? 네, 여기 입 만드느라고 애들 책초인데 나오는데 쪽이 날라갔어. 손이 어찌나 빠른지 거의 하루 만에 뚝딱 하고 설치 작품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눈으로 소리로 여여산방의 바람을 유영하는 물고기입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1m 남짓한 통나무를 잘라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이 작품이 설치될 곳은 첫날 박형필 작가가 눈여겨본 작은 동굴입니다. 어둡고 음습한 이곳에 작가가 설치하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여기 동굴에 눈동자를 하나 붙여놓으려고 그러는데 어둠과 두려움, 박쥐들의 서식지이기도 한 이곳은 안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요. 첫날 이 동굴을 본 작가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공포감을 좀 더 강조시켜 볼까 하고요. 그래서 눈은 만들어놨는데 어둠이 주는 공포, 이곳에 등장한 또 다른 감시자 박형필. 그의 시선이 어김없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유난히 빨리 흐르는 여여산방의 시간. 어제 심은 연꽃이 화사하게 피었는데요. 이 풍경을 그리는 작가가 있습니다. 속리산에서 나고 자란 화가 김은숙.
진흙 속에서도 핀다는 청초한 연꽃이 그녀의 캔버스에서 피어났습니다. 산을 품은 그녀의 연꽃 세상은 어떨까요? 백을 분위기를 좀 깔아줍니다. 강호생 화가는 표현 기법이 조금 다른 독특한데요. 거하고 두 가지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명암 처리. 그러니까 물 저기 이게 많이 해서 이게 저 먹물 쬐끔 나오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뿌옇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제 참 문지르는 거 이제 이런 거는. 정성도 이런 정성이 없습니다. 순지를 구기고 말려 어제 야외에서 그린 그림을 다시 스케치합니다. 그리고 배접을 거쳐 다시 한번 말리죠. 여기에 정교한 스케치 작업과 채색 과정을 거치면 농담의 깊이와 은은한 빛깔 그리고 입체감마저 느껴지는 강호생만의 동양화가 완성됩니다. 벌써 이틀째.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함께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식물들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들어가면 풀 같은 거, 다른 거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거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고 예쁘고. 우리 어딘데 이런데 무슨 다큐 같은 거. 다큐 같은 거 이렇게 찍을 때 뭐 맨날 경치 뭐 하고 뭐 집이 어떻고 식당이 뭐 음식이 어떻고 맨날 그런 것만 하잖아. 순간순간에 그 주변에 이름 없는 들풀이라도 이렇게 좀 클럽식해서 좀 그런 데도 좀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돌이 많은데 고기를 하나 더. 강희준 작가의 자연 드로잉 작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형님이는 씻고 저기를 하나 더 하고 이제 여기 가벼운 거 아니야? 반복되는 작업 속에서도 변화를 시도한 작가의 노력이 느껴집니다. 이게 돌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별로다 이렇게 돌려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순간순간에 어떤 그 형태의 어떤 변화라든지 어떤 이런 거를 만들어 그 상황에 맞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이렇게 딴 생각보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비탈진 언덕을 캔버스 삼아 완성한 돌 드로잉. 지난 이틀간 작가의 땀과 열정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강희준 작가의 이동 작업실 캠핑카. 저도 지금 그걸 너무 이곳에 세 작가가 모였는데요. 개인 작업을 마치고 공동 작품을 상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기간 동안 7명의 작가들은 모두가 참여하는 작품을 만들자는데 뜻을 모았는데요. 떨어져. 야외 작업에 경험이 많은 세 사람이 가장 먼저 아이디어를 모으는 거죠. 하나 노란색이 되잖아. 그래서 원이 하나에. 이거 좀 돌이 좀 커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는 공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눈여겨본 장소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해야지. 그것도 돌만 남겨놓고. 그렇죠. 아치로 되니까 이렇게 빠지지 않게 요거를 이제 잘. 그래서 혹시 시멘 좀 있으면은 살짝 여기에다가 틈에다가 살짝 좀 발라주고 이렇게 조금씩 틈에. 나오너라. 산 공부 이틀째. 이곳에서는 한 사람을 위한 구성진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즉 알고도 모른 채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인간이 모두가 80을
계곡의 풍경이 소리를 만나 예술이 된 저녁. 날과 잡는 날 걱정 근심 다 재하면 이게 바퀴인데 바퀴의 중심이 꽉 차 있을까요? 강호생 화가의 색다른 강연이 눈길을 끕니다. 이게 그 시청각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바퀴인데 비어 있어야 된다. 예? 비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비어 있으면 여백이다. 요런 거 같은 경우 동양 화가 가진 여백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쉬운 자료와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음악은 청각적 언어라고 볼 때 미술은 시각적 언어인데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즐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여여산방의 풍경들과 눈맞춤으로 시작한 셋째 날. 오랜 가뭄 속에서도 생명은 꽃을 피우며 아름답고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7명의 예술가들이 함께 길을 나섰는데요. 양문규 시인과 함께 고향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짜장면 먹고 싶죠? 네. 탕수육? 냉면. 역시 집을 나오면 초등학생하고 같이 수준이 되죠, 같이 수준. 예, 좋아요. 왜냐면은 기차 타고 그것도 뭐 저기 천천히 가는 기차 같은데. 예. 무궁화야 진짜 대학교 때 타본 것 같아요. 30년 전에 타본 기차. 예, 맞아요. 새마을로 맞아. 무궁화. 옛날. 오늘 둘러볼 영동의 고향역은 3군데. 아이 좋아. 저 심천역 들어보셨어요? 예. 심천역? 아니요. 심천역은 그 철도 역사에서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축풍영역도 그렇고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역이에요. 심천을 가서 열차를 타고 축풍령을 둘러본 다음에 황간역을 경유해서 다시 원류봉 경관을 감상하고 다시 여여산방으로 기가 색다른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모두들 기뻐하는데요.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심천역입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때는 못 봤거든? 오늘 보니까 그러네. 한 세기가 흘러도 정겨움이 가득한 대합실. 요즘 옛 추억이 머무는 시간이 있네, 그죠? 만남과 기다림이 있는 고향역의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행길의 출발점이자 귀향길의 종착점인 고향역. 열차를 타고 떠나면 왠지 기분 좋은 소식이 기다릴 것만 같은데요. 한때 학교 가는 등굣길이었고 고향 가던 길이었던 기찻길. 모처럼 여행에 나선 작가들도 저마다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심천역을 떠나온 열차가 도착한 곳은 축풍령역. 예술가들이 선택한 오늘 점심은 외식 메뉴 영순이라는 중국 음식인데요. 젓가락 들기 무섭게 흐르륵. 다 함께 즐기는 외식이니 집밥보다 설레는 한 그릇.
추억을 부르는 그 맛에 마음까지 든든해졌습니다. 언제 찾아도 정겨운 고향역. 이곳은 영내 곳곳에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는데요. 시와 문학이 있는 간이역, 황간역입니다. 한강역이 제가 볼 때는 대전 이쪽 아니 대전이 아니라 한강 이남 쪽에 역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문화 행사를 여는 그런 역이에요. 그래서 정겨운 시가 저기 봐봐요. 얼마나 눈길을 재밌어요. 끄는데요. 아니 여기 참 그 시와 그림 음악이 있는 내 마음의 고향역 좋죠? 네, 너무 좋으네요. 1905년 1월 1일 날부터 황간역이 지금까지 역 한켠엔 양문규 시인이 아낀다는 친한 친구의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선생님께서 엄마와 기차 봐봐요. 종착역을 찾지 못한 채 늘 달리기만 했다. 여기는 엄마하고 기차가 등가를 이루고 있어요. 등가. 그 등가라는 건 값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양문규 시인의 시도 반가운데요. 한번 읽어봐야겠죠? 복천 선생이 이게 보통 좀 깨꼬리 같은 목소리죠. 되게 쑥스러운데. 예, 지금 우수의 깃든 목소리로. 집으로 가는 길. 네. 양문규. 영국사에서 집으로 가는 길. 산수유 가지 새들이 안팎 없이 노닌다. 노란 꽃잎 쪽빛 물구덩 노랗게 물들인다. 산채만 한 슬픔이며 아픔. 슬픔이며 아픔. 살포시 감싸 안아주기도 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우리 복천 선생이 시를 방송하니까 네. 집으로 가는 이 졸시가 네. 살아나는 것 같으네. 영광입니다. 선생님 시를 읽게 돼서. 저 양문규 선생님 아드님이세요. 이거. 아이 좋아. 아이 좋아. 기차가 다니지 않는 폐선로에서는 추억의 놀이도 즐겼는데요. 신명나는 이 분위기, 조동원 소리꾼이 이어갑니다. 하는 걸 보고서 빨리 불러 하는 걸 하니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조약돌 덮벅 집어 버들에 앉은 깨꼬리 닥쳐 희생이니 비생이니 시작 희생이니 비생이니 종지리세 10시 종지리시 10시 태양지 신하나 까먹듯 세양지 지나를 까먹듯 춤춤거리고 건너간다. 역사 2층에서 소리꾼의 공연은 처음인데요. 너를 불러 빨리 가면 이란 청조사 끝에 너 노모를 잡아라. 정겨운 고향역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또 부러지고 잔병이 실어져 얼개미 채궁개진다는 새들 살살 될 터니 올 테면은 오고 말 테면 말을 떨떠리고 나는 간다. 소리의 여운을 안고 박형필 작가는 한적한 도자기 공방을 찾았습니다. 여여 산방에서 만든 나무 풍경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니요, 이거면 더 좋아요. 이곳에 꼭 어울리는 선물입니다. 아유, 선생님이 좋아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여기 아기 물고기도 있어요. 어머,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 앞 공간은 다 바다예요, 바다. 아유, 뭐 예상은 하고 제가 계획을 세워서 만들긴 했지만 아주 잘 어울리네요. 자연스럽습니다. 거기에서 99% 만족입니다. 이 바람이 불면 이게 음악 같을 것 같아. 과연 충북의 제일루라 하겠구나. 원류병에 오니까 이러한 좋은 승지강산에 술이 없어 쓰겠느냐? 남은 작가들의 마지막 여행지는 원류봉. 알수 없고 호강 그 자치 사람은 사람이나
신명의 소리 한 자락에 맛과 멋을 더하는 풍경. 당장 채성근의 줄 휘늘어진 벽도까지 오힐외 칭칭근에 메고 소리는 어느새 화폭을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툭찬이 풍치와 나궁설이요 어찌 보면 훨씬 멀고 어찌 보면 곧 가까워 여행의 즐거움이 흥겨운 가락이 되고 한 폭의 수채화가 되었던 시간입니다. 지안이 가져올 성가시구 월시구 절시구 여기 오신 여러분 다시 여여산방으로 돌아온 저녁. 연꽃을 바라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속리산 김은숙 화가가 작품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산과 그녀의 그림, 여행의 느낌도 함께합니다. 이건 이제 산의 이미지를 제 나름대로 그냥 아무 의도하지 않고 손이 가는 대로 그렸고,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바다 느낌도 나는데 사실 산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바다를 느낄 때가 있어요. 조동원 소리꾼의 공연도 스케치했는데요. 나중에 막 선생님이 막 소리를 하셨는데 거기서 저도 막 흥이 나더라고요. 그 흥을 이제 손이 가는 대로 물가에서 그죠. 그냥 일단은 저도 지금 시작하는 마음으로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가에 미소가 맴도는 시간. 어렸을 때 지게를 꽤나 지었다는 조동원 소리꾼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이놈의 팔자는 어이요. 이게 인진쑥이라는 거예요. 낫으로 벤 게 아니고. 빨리 얘기해. 일반 쑥은 그냥 땅으로 깔리는데 이거는 약쑥. 이제 약쑥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진하고 좀 다르고 약쑥. 오늘 식사는 작가들이 준비하는데요. 향기 좋은 야생화로 식탁도 곱게 장식한다니 정성이 대단하죠. 멀리서 보면 얘 꽃이 하얀 것 같은데 가까이 보면 연보라예요. 그래서 향도 보라 향이 나요. 지금 제가 식물 박사를 자처한 심재분 작가는 이번에도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그 충청도 사람들이 자주 먹는 게 토끼가 제일 좋아하는 풀인데 이것은 쇠똥이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맛있어. 방구쟁이. 요것은 제가 저쪽에 가니까 단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렇게 단기, 단기 방풍잎이에요. 방풍나물.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의 이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하는 어린 칡잎이에요. 칡잎. 산에서 직접 채취한 나물에 소뚜껑 삼겹살까지. 군침 도는 만찬을 준비하는데요. 바깥 나들이로 길고도 짧았던 하루. 먹음직스러운 저녁 만찬은 모두를 위한 선물. 거기에 7명의 우정까지 끈끈해졌으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계속 웃어본 적은 참 오랜만에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한밤의 여여산방. 여름날의 추억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습니다. 바람 좋은 아침. 넷째 날인 오늘은 작가들의 공동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쭉 이렇게 내려오는 와서 맺히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돌도 있고 그러니까 축축하에다가 하자. 돌로 저쪽에 여럿이 붙어서 하면은 금방 할것 같아요. 되니까. 모두의 작품인 만큼 장소도 또 작품 구상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 측면은 감을 조정하는 측면은 이렇게 해서 뭐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돌무더기가 이렇게 그렇죠?
저마다의 멋을 가진 7명의 작가들이 한마음으로 만드는 작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가 아닌 우리의 이름으로 힘을 보태는데요. 숲속에 버려진 나뭇가지들과 방치된 고목은 과연 어떤 작품으로 변신해 갈까요? 처음엔 짐작하기 어려운 작품이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그리고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나뭇가지를 모아 어른 키를 훌쩍 넘는 반원을 만들었는데요. 설치 장소는 가까운 개울. 끝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 없습니다. 반나절 동안 공동 작업을 한 끝에 공개된 작품은 개울에 비친 하나의 원. 우리는 하나라는 이름으로 여여산방의 자연과 어우러졌습니다. 뭐 버려져 있는 나뭇가지들로 아주 단순하지만 이렇게 뭔가를 하나 세워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부분들,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작업을 했습니다. 마지막이기에 아쉬움이 깊어가는 저녁. 새로운 오브제를 발견한 작가는 한참 동안이나 재료의 실험을 즐겼습니다. 연꽃을 마음에 새긴 화가는 오래도록 그 꽃의 향기를 화폭에 피워냈습니다. 예술에 대한 열정과 함께 정도 깊어지기 때문일까요? 5박 6일의 마지막 날. 작가들의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그동안 완성한 작품을 선보이는 날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곳의 이야기를 표현한 작가들. 작은 소품에서부터 한 폭의 그림까지 작가들의 땀과 노력이 작품을 통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야외에서 작업을 했던 두 작가의 작품도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두운 동굴 속에 감시자의 눈을 설치했던 박형필 작가. 강희준 작가의 완성작입니다. 결국 이 돌을, 주변의 돌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쌓아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쌓으니까 하나 지루함이 없이 이틀 동안 쭉 한 작품입니다. 무질서한 돌 사이에서 일군 작가의 드로잉은 자연미술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죠. 요게 이제 반 타원 여기서 요 밑에 요 반사진 것까지 보면 전체 하나의 원이 되죠. 그렇죠? 7명이 함께 만든 공동 작품은 여여산방의 풍경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유쾌한 웃음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 며칠간 쌓인 추억이 많아설까요? 이야기도 끊이질 않습니다.
할 겁니다. 진짜 연을 갖고 오셨잖아요. 마당을 4박 5일 동안 쓸고 그러니까. 자연을 아끼고 자랑하고. 이것도 명은 다 했지만 이 포도가지가 한데 못 껴서 자연으로 돌아갈 마지막 찰나에 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관역이에요, 신천역이에요, 한관역이요. 한관역이죠. 마치 식구가 된 듯한 느낌이어서 가면은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 어떤 예술이라는 어떤 그런 걸 몸담고 있다 보니까 다들 뭐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통하는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터놓는 그런 자리가 됐고, 혼자 있다가 좀 시끌벅적 제멋대로 놀아놓고 그런 어떤 정겨움 같은 것들이 이 산방에 가득 채우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텃밭 한여름으로 7명의 예술가와 함께한 동행 제멋대로. 가문 건너며 호박꽃과 저마다의 멋을 즐긴 작가들의 만남은 한편의 시로 기억될 겁니다. 수박꽃과 고추꽃이 피었다. 이파리 슬금슬금 벌레가 구멍 뚫었어도 젖꽃 떨어지면 여름도 익어간다. 꽃은 차례차례로 열매를 매달고 때로는 열매가 노루와 고라니와 까치와 까마귀에게도 곳간의 양식이 되는 텃밭. 살아가는 길이 한평생 꽃만 같아서 벌나비도 훨훨 붕붕거리는 여여산방. 한여름 천지사방 또 꽃이 피고 진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